자, 이제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6개 문제가 나와요. 한 4개 정도만 득점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사업법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법 한마디로 신도시를 개발한다.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주로 변두리에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걸 밀어가지고 주택단지나 물류단지를 만들어주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자,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주택단지 부족하니까 주거단지 쪽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주거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다 포함한다. 단지나 시가지 조성. 그래서 이것은 토목사업입니다. 되게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외곽지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거나 한두 채밖에 없죠. 건축사업이 아니고 토목사업이다.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학문상 공용환지 성격이 있다. 공용환지라고 합니다. 환지하게 되면 땅으로 교환해준다. 공익의 용도를 위해서 땅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사업이 바로 신도시개발사업. 근데 되게 어떻습니까? 신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항시 앞에 명칭이 붙잖아요.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백오신도시 명칭이 붙잖아요.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사업의 그 범위를 상당히 중시한다.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요.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 구역에서만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역에 최우선권을 둔다고 보시면 돼요. 명칭이 붙는다, 구역에 우선권이 있다. 그럼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한다. 구역을 만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시도지사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장관. 얘네가 이제 지정권자예요. 얘네가 지정권자고 얘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대부분 행위를 한다. 대부분 얘네가 행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행위자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저것 거의 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그럼 시도라고 할 때 요 시는 일반시예요? 특광을 뜻해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가 들어갈 거고요. 요 도에는 특별자치도와 일반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 할 때는 특시가 빠진다는 걸 유념하세요. 특시는 어디를 뜻한다? 세종시죠. 세종시는 빠지는데 그 이유는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겁니다. 특광, 특도도입니다. 이거 대도시고요. 그럼 백오 신도시. 백오 신도시 했잖아, 그죠? 저기 구역을 누가 정했을까요? 백옷은 행정구역이 시흥시 맞습니까? 시흥시죠? 시흥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누가 정했다? 경기도지사가 정했다. 그럼 판교 가보자. 판교의 행정구역은 성남시예요. 성남시는 대도시죠? 판교의 구역은 누가 정했다? 성남시장이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이 지정권자고 얘네가 대부분 한다. 세 번째. 그럼 사업의 시행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는 혼용 방식이 있다. 혼용 방식. 자, 오늘 강의는 요 수용 방식까지만 들어가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가볍게 얘기로 할게요.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수용이 뭡니까? 뺏는 거죠. 제가 시행자고 여러분들이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제가 여러분들 땅을 뺏는 거예요. 뺐을 때 그냥 뺏어요? 보상해줘요? 보상해주고 이 땅을 제가 장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동네를 떠났겠죠. 이 땅은 제 거잖아 이제요. 이 땅을 반듯반듯 정리해서 매각하는 방식.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는 동네를 떠나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클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장점 또한 있어요. 토지를 뺏은 상태에서 제가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왈가불가할 수 있나요? 보상비 받고 떠났으니까 못하죠. 저는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시행이 바로 최대 장점입니다. 이제 환지 방식하게 되면 땅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흔 땅을 새 땅으로 바꿔준다. 올드를 뉴로 바꾼다. 자, 이 방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 제가 시행자입니다. 제가 땅을 뺏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제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새 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새 땅으로 분양해주는 겁니다. 이게 환지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또 있겠죠? 장점은 여러분들 입장은 좋아요, 싫어요? 좋겠죠, 그죠? 우리 동네 새 동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침해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새 땅을 받아갈 때 서로 좋은 땅을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분배가 무지 복잡할 겁니다. 토지 분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정확한 룰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새 땅을 분배한다. 그래서 앞으로 환지 방식 하면 우리 동네 잔치 한다 이렇게. 동네 잔치다 이렇게. 자, 이제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를 섞을 때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복합적 이용을 해서 미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할과 미분할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시간 남짓 강의를 해서요. 구역적 정리하고 시행자 정리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여기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교재 보실까요? 150페이지 펴줍니다.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보자고요. 도시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정고시하라 밑줄 한번 쳐보자. 누가 지정고시한다? 누구?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가 한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다 땡땡하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라고 적으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하나의 종류죠.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들어봤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죠. 세 가지를 섞은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의 하나의 종류라는 것이죠. 공익성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 밑줄 딱 칩니다. 반드시 이 구역에서만 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단지나 시가지 조성의 밑줄. 그러니까 주거적 단지만 조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도 있고 물류단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발계획이라고 나오네요. 개발계획에다 밑줄 딱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웃라인을 딱 잡아놓고 사업을 해야죠. 청사진을 떠놓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누구?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예요. 자, 이번 수립 시기를 보겠습니다. 원칙에다 땡땡하고요. 자, 원칙은 구역을 먼저 지정할까요? 개요를 먼저 잡을까요? 개요라는 게 뭐예요?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놓고 구역을 정해야죠. 그죠? 개요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땡땡하고요. 계획, 화살표, 구역.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나중에 만든다. 계획이 바로 개발계획이니까 개요란 말이죠. 자, 읽어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부터라는 얘기예요? 계획이부터라는 얘기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나중에 만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외가 나온다. 땡땡하고. 이건 순서가 반대겠죠? 구역, 화살표, 계획이겠죠.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든다. 그래서 박스에 몇 가지 나오나요?
6개. 자, 이건 사업법입니다. 여러분들 사업법을 공부할 때는 이걸 딱 감안을 하고 하세요. 사업법은 기술자가 출제한다. 기술자는 문장 구성력이 좀 떨어진다. 있는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4개 이상짜리를 되게 좋아한다. 특히 5개짜리를 제일 좋아한다. 문장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5개 중에서 숫자 있는 거 엄청 좋아할 거죠. 숫자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따라서 이건 거기에 대상이 되나요? 5개 이상이고요. 숫자도 있잖아요. 그대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스에 6개는 뭐부터 만든다고요?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4군데 동그라미 칩니다. 2, 3, 4 그리고 6번. 2, 3, 4, 6번입니다. 그 4개를 묶어갖고요. 개발이 미진한 지역이라고 적으세요. 개발이 미진한 지역. 개발이 미진하니까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자,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3개를 합들여 가지고 도시적 외라고 쓸 수 있겠죠? 도시적 외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적을 다시 또 나누면 주상공록, 주거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진다. 다시 또 녹지를 3가지로 나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일단 말이죠. 도시적 안에서 개발도가 떨어지는 건 녹지겠죠. 녹지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보전 녹지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사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전도가 세니까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개발이 떨어질 거고 또 도시적 바깥이면 얘보다 개발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요거 또 나올 것이다 이거죠. 이런 지역은 개발이 미진하니까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뭐가 나온다? 자연 녹지, 3번에 생산 녹지, 4번에 도시적 외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제 5번 볼까요? 6번이군요.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30% 이하래요. 주거, 상업, 공업이면 개발 특성인데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30% 이하라면 개발이 미진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올라가 봅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한 경우 공모에다 동그라미. 공모라는 게 뭐죠? 공개 모집하는 거죠.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일반에게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뭘 시사한다? 사업을 할 때 공공인자하고 민간인자하고 누가 창의적으로 사업하겠습니까? 민간이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변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을 적극 참여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개발 그리고 공모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이 공모할 수 있겠죠, 그죠? 응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공모를 할 때 왜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드느냐? 개발 계획을 공모하면 응모자 중에서 선정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자를 뽑아야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 수 있다. 공모 나왔고요.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했다 그랬어요. 협의에다 동그라미. 국토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까지 했으니 계획 좀 늦춰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자. 개발 계획은 원칙은 뭐부터 만든다? 계획을 먼저 만들지만 나중에 만드는 게 6개. 압축하면 3개. 개발, 미진, 협의, 그리고 공모. 개발, 미진, 협의, 공모. 이렇게 압축 파일을 만들자. 자, 이제 03번 내려갑니다. 개발 계획의 공모가 나오죠. 지정권자는 창의적,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발 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민간도 이제 응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선정된 개발 계획의 응모자가 시행자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한다고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자가 시행자 자격 갖추고 있다면 그 자를 우선적 정해주면 사업 잘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좀 이따가 시행자 강의할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를 시행자를 우선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개발계획의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자를 우선적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04번의 원칙부터 볼까요? 0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의 밑줄,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떨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라고요?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자,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계획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다고요. 왜 그럴까?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계획 만들 때는 동네 주민에게 묻고와라 이 뜻이에요. 동네 주민에게 묻고와라. 그래서 환지 방식 밑에다가요. 수용, 사용 방식은 X.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X라고요. 그럼 3분의 2, 2분의 1 동의일 때 앞쪽은 면적이에요. 면적. 뒤쪽은 총수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와 2분의 1이 동시 충족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와로 돼 있나 확인하세요. 와. 와로 돼 있죠? 이걸 예전에 또논으로 바꿔서 틀린 정답 출제된 적도 있어요. 와로 연결돼야 된다.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 밑에 줄 다만 찾았나요? 네. 다만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개발 수립할 때 시행자가 누구래요? 국가나 지자체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동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05번의 1번 보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라고 돼 있죠. 개발계획보다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 신도시도 규모가 꽤 넓습니까? 105 신도시.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구역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지역이면 아파트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주거단지도 있고 상업단지도 있고 교육당 같은 것도 있어야만 그 안에서 스스로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이상? 330만 이상, 100만 평이에요. 제곱미터를 3.3 나눈 평수입니다. 330만 제곱 이상의 구역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거나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다 복합적 기능이 되도록 합니다. 집만 딸랑에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어야 된다. 복합적 기능, 화살표주고 자적도시. 이런 복합적 기능이 되어야 스스로를 충족하는 자적도시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게 얼마 이상이라고요? 330만 이상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06번 내용을 보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박스에 몇 개? 굉장히 많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각도는 두 가지 축도.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17개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06번 제목에다 땡땡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X라고 적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X. 06번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에요? 포괄적 계획이에요? 상세하죠. 근데 개발 계획은 개요라고 했잖아요. 개요니까 상당히 포괄적일 것이다.
이런 포괄적 내용에 상세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답은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 두 번째 측도, 두 번째는 어떻게 출제된다? 13번부터 16번까지 묶으세요. 13번부터 16번까지 4개를 딱 묶었습니다. 묶었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딱 4개니까 출제자가 또 군침을 삼킨단 말이에요. 자, 이 4가지는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들. 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들은 구역 후에 포함시켜야죠. 또 하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광펜 꺼내시고요. 13번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밖을 알으려면 구역이 지정돼야 밖을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죠? 밖자리라 색을 딱 칠하자. 밖. 그 다음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구역이 지정돼야 수용할 토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역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수용할 때 수에다 색깔 칠하고. 이제 15번.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있으면요. 누가 더 우선권이 있습니까?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있어요. 누구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야죠? 세입자. 참 마음씨 좋네요, 여러분들. 세입자는 자손이죠. 소유자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세입자예요. 그래서 세입자의 주관적이 나오나요? 그 세자에다가 색을 딱 칠하자. 세입자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시 묻죠. 마음씨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자, 세입자는 누가 우선권이 있다? 소유자. 그러니까 세입자는 차선이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단계적 할 때 단자에다 색을 칠해보자. 단계적이라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단계적이니까. 그래서 4가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색깔 칠한 거 연결해보자. 박수, 세다 이렇게用돼. 박수, 세대요. 박수, 세다. 이것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3번이나 출제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렇게 나와요.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개발계획의 변경이 나옵니다. 변경이라 밑줄 치고요. 동일한 절차라고 적자. 법률상 변경은 동일한 절차입니다. 동일한 절차.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했다고요? 지정권자죠. 그러니까 변경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 자, 내용 봅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동그라미예요. 직접 또는 다음의 자의 요청 동그라미. 요청을 받아서 개발 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음의 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두 번째는 시군구청장, 세 번째는 시행자. 이 자들이 지정권자에게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행자라는 거예요. 시행자도 지정권자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시행자 중에는 민간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것 또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키자 이거예요.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시행자도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참여 유도라고 봐야죠. 민간 시행자 참여를 유도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16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잡는 개발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그죠? 개발계획. 이제 개발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구역이 정되는 겁니다. 구역 들어갑니다. 자, 구역은 뭐 매년 한 문제 이상이죠. 별표 딱 쳐놓고요. 구역에서만 4개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하나는 기본이고요. 2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자, 우선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했습니다.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나 대도시.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특, 광,
도의 특도는 있습니다만 특시가 빠져 있잖아요. 세종시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빠진 겁니다. 어쨌건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이고요. 이제 예외는 누구다? 국토부. 그리고 사이에 심학습 있나요? 자, 심학습을 보는데요. 일단 공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동을 할 수 있는지 계획하고 사업을 비교해 봅니다. 대개 계획은 공동으로 만들 수 있었나요? 공동 수립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계획은 2명 이상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공동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왜 그러냐면 사업을 공동으로 했다고 쳐봐요. 그럼 사업에 대해서 목적물이 발생하죠. 목적물이 이득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통 공동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심학습부터 보자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다고 해요. 그때는 관계 시도나 대도시가 협의를 하여 구역 정할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둘이 협의해서 요번에 네가 지정해라고 협의해서 지정할자를 정한다. 거기다가 공동 지정은 X. 공동 지정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니까 공동 지정하지 않고요. 협의해서 정할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외로 갑니다.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데 딱 5개. 자, 출제자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숫자가 있나요? 있네. 무조건 정답 3번이야, 그래서. 3번에 숫자 있잖아, 그죠? 여러 차례 출제됩니다. 그럼 어떨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라 색을 딱 칠하자. 이게 공식이죠?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입니다. 두 번째, 중앙행정회장이 요청했다. 요청의 색을 딱 칠하자. 누가 누구한테 요청했다? 중앙행정회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다.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요청할 때. 그럴 때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장 밑줄 치고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이 밑줄 치고 규모는 30만 이상이고요. 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의 밑줄.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정을 제한한다. 제한의 색을 딱 칠하자. 누가 제한한다고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합니다. 규모는 30만 이상이고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제한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장하게 되면요. 이건 대부분 공공기관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공사자로 끝난다. 대표적인 공사가 LH공사죠. 뭐 LH공사, 수원공사, 철도공사 쭉 나올 거예요. 공사자로 끝나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를 보자고요. 지방공사도 공사자로 끝나지만 얘네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요거 하나만 공공기관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방공사가 뭐가 있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있어요. 이건 경기도의 공기업이고요. 서울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LH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LH공사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 없다. 공공기관 아니니까.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2개 이상 걸친 경우에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관계 시도나 대도시가 협의를 하여 지정할자를 정한다고 그랬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부가 정합니다. 협의 X라고 쓰시고요. 색깔을 딱 칠해 놓으세요. 협의 X일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이제 5번째는 천재지변의 색을 칠하자. 천재지변이니까 긴급성 있는 거죠? 그럴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원칙은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국토부가 5개.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전제, 지변. 국토부에게 요청하는 게 누구라고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 국토부에게 제안하는 게 누구라고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행기관의 장이 제안한다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잠깐 와보세요. 오른쪽 괄호 3번의 제목이 지정 제안이라고 나오죠? 제안의 동그라미. 아까 국토부에게 제안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죠? 이건 그게 아니, 다른 또 제안이에요. 다시 왼쪽으로 다시 와보자. 맨 밑에 괄호 2번 지정 요청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요청이란 동그라미. 아까는 국토부에게 누가 요청했었죠? 중앙 행정기관상이죠. 이건 그 요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디쯤에다 하는 게 좋으냐면요. 161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 이 두 개를 묶어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거 제안과 요청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특도나 시군구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은 말이죠.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제한합니다.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제한합니다. 이때 시행자 중에서 제한을 못하는 시행자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한할 수 없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못하러 하급자에게 제한할까요? 본인 스스로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조합은 좀 이따 나옵니다만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입니다. 수용 방식은 못하거든요.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니까 남의 땅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있다. 민간 시행자도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은 안 돼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자 말이죠. 시행자가 얘네들한테 구역 좀 지정해 줄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럼 이때 특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지정권자에 들어가나요? 특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특도는 제안을 받았다면 본인 스스로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군구래.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는 제안을 받아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떡한다? 지정을 못하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는 제안을 받아도 지정을 못하니 지정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과 요청을 한꺼번에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일단 제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괄호 3번에 지정 제안을 보자고요. 자, 1번 원칙.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특도시군구에게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2번 예외로 와보세요. 이건 국토부에게 아까 제한하는 거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에게 제한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이제 맨 밑에 2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다. 그럼 누구에게 제한서를 낼 거냐 이거예요. 가장 넓은 면적의 시군구에게 제한서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죠. 확인하셨고요. 넘기시죠. 이제 3번에 민간 시행자 나오나요? 네.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이것 또한 민간자를 참여시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간도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이제 4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그 자는 1개월 이내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1월 안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통보해 준다. 이제 5번. 특도시군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를 하여 구역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비용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안이고요. 다시 이제 전 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로 오세요. 160페이지 맨 밑에 이제 요청 나오죠? 요건 또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가 시도에게 요청한다. 이때는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가지고 요청한대요. 다만 지구 단위계획 보이네요.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서 요청할 때는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 쓴 거 기억나세요? 공법상 지구 단위계획이 나오면 혜택 받는다. 한 번 더 씁니다. 책 맨 위에다 받아 적자. 공법상 지구 단위계획이 나오면 공법상 지구 단위계획이 나오면 혜택 받는다. 화살표 딱 치고요. 자문 X. 자문도 안 받고요. 심의 X.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자문도 심의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안과 요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걸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2번은 또 뭡니까? 그 밑에. 이건 국토부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중앙행정위원장은 국토부에게 요청하는 거고, 지금 건 시군구가 시도에게 요청하는 거고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162페이지 맨 밑에 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오죠. 신도시를 개발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도시적과 도시적 밖으로 딱 나눴는데 도시적은 1만 아니면 3만 밖에 없죠. 뭐만 3만입니까? 공업적은 3만 이상이 돼야 되죠. 당연한 거죠. 공업적은 대규모 공장이 있으니까 클 수밖에. 나머지는 다 1만이잖아요. 주거 1만, 상업 1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1만이죠. 그런데 보존 녹지는 안 나오죠. 거기 주위에 나와 있잖아. 보존 녹지는 구역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1만 아니면 3만 이상인데 뭐만 3만이다? 공업만 3만이고 나머지는 1만이다. 이제 도시적 밖을 보시죠. 도시적 밖이니까 뭐 관리, 농림 이런 데일 거예요. 원칙은 얼마 이상? 30만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는 10만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으로서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는 10만 이상도 정할 수 있다. 가번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 나오고요. 나번 4차로 이상 도로가 있다고 나옵니다. 4차로 이상 도로 나오나요? 자, 그래서 원래 도시적 바뀌면 30만 이상이 돼야 되지만 아파트 연립으로서 학교 용지를 확보했거나 또는 4차로 도로가 있다면 부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10만 이상도 정할 수 있다. 자, 이쯤에서 숫자가 슬슬 압박을 하네요. 1만, 3만, 30만, 10만, 그리고 330만도 있었죠, 아까. 그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64페이지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박스에 있는 이 구역은요, 지정 규모를 따르지 않습니다. 1만, 3만이 되지 않아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박스 1번 갑니다. 칠학지구 취해라 색깔 딱 칠하고, 개발진흥지구 개에다 색깔 딱 칠하고, 박스 2번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 3번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했다. 협의 색깔 딱 칠하자. 색깔 칠한 게 4개 나오죠.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요 4개 지역은 규모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앞자 따서 그냥 개, 취, 지, 협의. 이것은 규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규모 기준을 안 따르니까 1만 4만이 되지 않아도 좋다. 개 취지하면은 좋은 취지예요? 나쁜 취지예요? 뭐 개떡 같은 취지니까 나쁜 취지. 개 취지를 협의했으니 규모 기준 따르지 말자.
개가 뭡니까? 개발지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협의한 지역 이렇게. 개, 취지, 협의 이렇게. 자, 이제 4번으로 내려가세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떨어진 걸 결합할 수도 있고요. 2개 이상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 1만 이상 나오나요? 거기다 줄만 세요. 오른쪽 페이지. 결합을 하건 분할을 하건 무조건 규모는 1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왜 1만 이상? 아까 구역의 규모를 따져보니 최소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1만이죠. 그러니까 결합을 하건 분할을 하건 최소 규모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자, 밑에 건 보지 마시고 그 정도만 확인하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03번에 지정 절차가 나오죠.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일단 1번 기초조사를 하고요. 2번 주민 의견을 듣게 됩니다. 오른쪽 3번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4번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5번 고시하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과거 이쪽에서는요. 출제 대상이 3군데예요. 그 3군데만 집중 공략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괄호변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일단 오시고요. 2번으로 내려오세요. 송부 및 공람 나와 있죠? 거기 1번 읽어볼게요. 국토부 시도는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관계 서류 사본을 시군구에게 송부하는군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시군구를 시켜서 듣는군요. 주민 의견을. 이때 2번. 시군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그 다음 밑줄 주민 의견 청취 밑줄 딱 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일정한 사항을 전국이나 해당 지역을 보급적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에다 밑줄. 그리고 10살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공람의 밑줄.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살 이상 공람시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구역이 지정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 듣겠습니다 라고 광고한 거니까 아직 구역 지정 안 됐죠? 이걸 접한 지역 주민은 무슨 심리일까요? 야, 이제 우리 동네 신도시 개발할 것 같은데 땅값 뛰겠는데 기대 심리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기대 심리라고 적자. 기대 심리. 제가 앞으로 기대 심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구역을 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잖아요. 이것을 공고, 공람했다. 이것은 기대 심리. 자, 어쨌건 일간신문 2개에다가 광고를 내려면 수백만 원의 광고비가 나가죠. 그래서 다만 규모가 작으면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게 10만 미만이다. 구역의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만 미만일 때. 여기가 첫 번째 출제 대상입니다. 자, 이제 공청회 개최 나오죠? 이건 100만 이상이 보일 겁니다.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은 의무적 개최입니다. 100만이 안 되면 개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번에 협의와 심의로 갑니다. 구역을 정할 때 협의나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 셋째 줄 가보세요. 다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거 써먹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혜택 받는다. 심의도 자문도 안 거친다. 이런 뜻이죠.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16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입니다. 자, 잠깐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변두리예요. 변두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여기는 이제 개발적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구역이 딱 지정되면 여기는 개발지역과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개발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살기 좋은 동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내용 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고시가 된 경우 밑줄 딱 치고
도시개발구역의 종고시가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다음 밑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니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개발의 지역인 도시적, 살기 좋은 동네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는 그렇지 않대요. 거기다가 변두리라고 적자.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는 변두리라고요. 요것을 도시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두 개 지역으로 간주한다.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한다. 근데 간주 하나는 두 건데.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는 변두리니까 도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바로 3번을 마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아까 기대심리. 기대심리니까 구역은 아직 정의 안 됐고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공람한 지역이죠. 또는 구역이 지정됐어요. 기대심리가 있거나 아니면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기대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에다가 가만 놔둘까요? 뭐라도 할까요? 뭐라도 하겠죠. 여기다가 나무도 막 심을 거고 가건물을 막 지려고 해요. 뭐 때문에? 보상도 많이 받으려고. 보상 목적이잖아요. 구역이 정됐거나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건 보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뻔하게 저런 행위할 텐데 이걸 파악해야 돼요. 보상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 목적이면 불허가 처분해버리고 보상 목적이 아닌 순수 목적이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3번 제목이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보상 목적 파악이라고 적자. 보상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보상 목적 파악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이게 바로 기대심리.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에 행위를 하려는 자, 특, 광, 특도시장구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박스 볼까요? 1, 2번 두 개를 묶으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합니다. 건자 동그라미. 토지 영지 변경, 토 동그라미. 토석 채취, 토 동그라미. 토지 분할, 토. 물건 싸르다, 물. 이게 뭡니까? 토 건물이잖아요. 토 건물을 행위를 한다면 보상 목적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은 뭡니까? 중목의 벌채나 식재. 우리 국토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토 건물밖에 없었죠. 이건 사업장이다 보니까 중목의 벌채나 식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잠깐 보자. 이게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기대심리가 있거나 구역이 딱 정되어 놨습니다. 나무를 막 심습니다. 보상 목적입니까 이거? 내 돈 가만히 있다 나무를 막 심는 거야. 보상 목적이죠? 근데 나무를 식재하는 건 반드시 보상 목적이에요. 근데 있었던 나무를 자른대요. 벌채는 자른다잖아요. 자르는 것도 보상 목적인가요? 자르는 자체는 보상 목적이 아니죠. 근데 왜 자르냐를 봐야죠. 이걸 자른 다음에 가건물 지려고 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식재 또한 식재와 벌채까지도 허가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채 자르는 건 2차 행위를 뭘 할 거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볼까요?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 박스에 있는 것은 보상 목적이 아니라든지 순수한 목적이면 허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복구나 재난 소멸 응급조치. 요거 본 것 같지 않아요?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는다고, 그죠? 두 번째, 2번에 5개가 나오네요. 오른쪽 갑니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한 공작물? 그렇습니다. 생산에 직결되면서 간단히 이용하는 간이 공작물이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나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들어본 듯.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습니다만 경작은 제외였잖아요.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다음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성을 채취한다. 그렇습니다. 지장도 안 주고 손상이 없으니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다. 남겨두기로 했으니 매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매각용이 아니니까 보상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물건 산다면 봐주자. 이제 마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죠. 자, 여기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자는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더라도 눈으로 보고 즐기기에 잠깐 나무 좀 심었다면 이건 보상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괄호 속을 형광펜 칠하세요. 경작지 임식에는 제외라고 돼 있죠. 자, 경작지 임식제입니다. 이건 제외니까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죠. 허가 받는다. 자, 이게 경작지입니다. 경작지는 나무를 심을 목적의 땅이잖아요. 내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 차에다 막 나무를 200그루 갖다 막 심는 거 이렇게 막 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보상 목적이 뻔하잖아요. 경작지니까. 이건 보상 목적이니까 걸러내겠다는 얘기죠. 허가 대상. 그래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만 경작지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러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허가를 고르는 거예요? 안 허가를 고르는 거예요? 정답 뭐예요? 정답 5번이야. 5번. 이게 맨 끝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법의 맨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작지 임식에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만 딱 알아두면 돼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돼 이제. 경작지 임식제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만 살피세요. 자, 이제 괄호 4번 내려갑니다. 기득권 보호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구역이 정되기 전부터 이미 했었던 사업은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기득권을 인정받으려면 착수를 먼저 해야 되죠? 착수 나오나 보세요.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착수했다고 돼 있죠? 그때는 기득권 인정돼요. 근데 그냥은 사업 못해요. 이건 사업장이니까 30일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기득권은 인정된다. 30일에 신고하면 사업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